3D 설계 및 해석 전문 웹스 시스템 코리아. 안녕하세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진동에 대한 기초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안 보셨다면 영상 링크가 아래에 있으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예제를 통해서 하모닉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빔 모델입니다. 한 끝에는 고정해주고 반대 방향에서는 두 개의 절점에서 하중을 적용합니다. 빔 길이는 2m입니다. 하중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10N과 5N입니다. 그래서 5개의 절점 기준으로 이 두 가지 하중이 적용되었을 때 응답을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중 적용하기 전에 먼저 스텝 1의 모달 해석을 통해서 구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스텝 2에서는 이제 하중을 적용하여 관심 주파수 구역 내의 구조 응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빔이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고유 주파수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빔에 관한 치수와 파라미터들은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빔 처짐을 계산 후 빔의 강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처짐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하중을 각 X과 Y 방향으로 적용할 시에 처짐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I는 빔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는 보이시는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빔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움직일 때 총 질량의 반만 참여하기 때문에 질량을 반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구조와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쉽게 계산은 안 되겠지요. 빔 강성 K는 훅스 법칙에 따라서 각 방향의 강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헐츠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모드 주파수가 X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빔 단면적에 따라서 Y 방향보다 X 방향의 관성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강성이 약합니다. 시뮬리 아바커스 플랫폼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온 결과를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계산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차이가 났을까요? 다시 식을 확인해 보자면 주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강성과 질량밖에 없는데 질량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강성이 높아서 주파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소 사이즈로 인해서 강성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해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소 사이즈를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주파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과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소 사이즈에 따른 주파수 결과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모두 형상도 정리해 봤습니다. 하중 조건이 상하 방향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주파수 관심 구역은 0에서 100Hz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드와 네 번째 구조 모드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스텝 2의 하모닉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응답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두 번째 모드와 네 번째 모드의 응답이 나타나며 하중 적용부에 최대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빔입니다. 조건은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1000N 그리고 레터럴 방향으로 100N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주어진 하중에 대한 정적 해석을 할 건데 결과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하게 하모닉 해석을 통해서 적용된 하중을 인한 응답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먼저 바로 모달 해석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변이 응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왜 약 2mm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적용된 하중으로 인한 정적 변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적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2.22mm인데 구조에 이 하중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이 2.22mm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도 보시면 절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0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중이 수직과 레터럴 방향으로 동시에 적용했는데 왜 2차 모드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2차 모드는 구조 비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적용된 이 외부 하중이 빔 중심에 적용했기 때문에 하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가지고 있는 비틀림 현상에 대한 응답이 없게 됩니다. 이제 하중 위치를 변경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중 위치를 이렇게 중심으로 아닌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으로 인한 이제 비틀림이 발생하겠지요. 변이 응답을 보시면 아까와 달리 그래프의 응답 포인트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500Hz 구역 내에 있는 모드 응답은 전체 다 나타났습니다. 각 외부 하중 방향에 대한 변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절점들은 레조넌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시뮬리아 아버커스 플랫폼에서는 결과를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진동 기초에 대한 알아봤습니다. 모달 해석을 통해서 구조 상태 또는 구조 특성 분석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빔을 사용했지만 실제적인 구조물에서는 더 복잡하고 총 자유도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달 해석에서는 질량 참여율이 중요합니다. 질량 참여율을 규격에 따라서 출력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틸, 알루미늄 등 재질들이 서로 강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탄sun 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구조 강성이라는 것은 재질 속성뿐만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요소 종류 또는 사이즈에 따라서도 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소가 여러 사이즈 기준으로 모달 해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달 해석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접촉 조건입니다. 모달 해석은 선형, 동적 해석입니다. 종적 해석에서 선형, 비선형 해석 있는 것처럼 동적 해석도 선형, 비선형 해석이 있습니다. 모달 해석은 선형 해석이며 접촉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달 해석 진행 시에 부품 연결부를 정확하게 판단 후 볼팅, 본데드 등의 조건을 통해서 모델링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뮬리아 아버커스에서는 접촉 조건을 고려해주는 컴플렉스 아이겐밸류 애널리시스라는 해석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해석은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 수치 해석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해야 이 강력한 도구를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자의 구조 역학에 대한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은 이러한 구조 역학을 프로그램에 적용한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